또영주TV의 송영주 그리고 김대령입니다. 네, 저희가 이스타TV의 힘을 빌려서 구독자가 무려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타TV에 제가 힘이 대단하다고 얘기했더니 송영주 위원이 자기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요, 이것은 다 이스타TV 분들 꼭 들어주세요. 종윤님의 덕입니다. 네. 혼났습니다. 자기 덕인데 왜 자기 얘기 안 하고 이스타TV 덕이라고 하냐. 야, 한마디 했다 그거. 야, 여하튼 이스타TV 팬분들께서 또영주TV에 오셔서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상이 올라온지 모르고 그냥 지하철에 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알림이 뭐 영상이 어디 올라갔나, 뭐 락사나 fem코, fem네 이런 데 올라갔나 했는데 그런 대단한 힘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우리가 영상 4개 올렸는데 하나는 채널 소개 영상이었고 나머지는 3편인데 어디 올라갈 수준은 아니야. 에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많이. 우리 얼마나 화제였는데 장안의 화제였어요 우리.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게 이스타TV 덕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해볼 얘기는 누구 얘기인가요? 네,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개고생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고생 많죠. 네. 유로파 리그 경기 살짝 봤는데 고군분투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진짜.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프랑크푸르트하고 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 10호 골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는 황희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팀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네. 1대4로 거의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좀 털렸죠. 네. 네. 미드필더 라인이 무너지면서 측면 수비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이 잘츠부르크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후반기 들어서 공식 경기 3경기 치렀는데 1승 2패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리그 경기가 린츠하고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도 골대를 2번이나 맞추긴 했지만은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졌어요. 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순위를 봤을 때 잘츠부르크가 올 시즌 내내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내려왔고요. 2위까지 내려갔어요. 네, 린츠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1위 린츠하고 승점 차는 1점 차긴 하지만은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 여기에 적신호가 떴고요. 그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1대4 대패를 당했다는 점. 그리고 오스트리아컵도 지금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데 네. 준결승에서 린츠를 또 만나요. 또 1위의 린츠를.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잘츠부르크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이제 예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그 잘츠부르크의 3명의 에이스 중 황희찬을 뺀 홀란드와 미나미노가 팀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잘츠부르크는 파괴력이 정말 좋은 팀이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서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6경기에서 16골을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득점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이 에릭 홀란드하고 미나미노 타쿠미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 라인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에릭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잘츠부르크에서 전반기에 28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28골 네. 전반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16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8골, 오스트리아컵에서 4골을 기록했는데 해트트릭만 5차례 했습니다. 전반기에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츠부르크의 해결사는 에링 홀란드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홀란드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에서도 7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파괴력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미나미노 타쿠미 같은 경우에는 잘츠부르크에서 전반기에 9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뭐 골보다는 도움에 확실히 기력을 줬네요. 그 분데스리가에서 5골 6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 3개의 도움, 오스트리아컵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전반기에 잘츠부르크의 공격이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홀란드가 해결사 역할하고 미나미노 타쿠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집중을 했고요. 이 가운데에서 황희찬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영향가 높은 골을 기록하면서 측면으로 빠지면서도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은 홀란드하고 미나미노가 떠나면서 잘츠부르크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핵심 선수가 이탈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적료를 꽤 많이 벌었잖아요. 홀란드랑 미나미노를 각각 이제 도르트문트와 리버풀로 이적시키면서 뭐 수백억대 이적료를 챙겼는데 그러면은 그 이적료를 쓰지 않았나요? 네. 겨울 이적 시장에선 쓰지 않았어요. 아, 노아 오카포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만 소비하면서 오카포 선수를 영입했고요. 노아 오카포 선수가 왼쪽 윙어인데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미래를 위한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이 나가고 그러면은 겨울 휴식기가 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를 고려했을 때는 제시 마치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 두 명의 이탈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제시 마치 감독이 전반기에는 주로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희찬과 홀란드 투톱에 미나미노가 오른쪽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왼쪽. 근데 미나미노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소보슬라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홀란드하고 미나미노 타쿠미가 빠지면서 자신들의 장점이 공격력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장점에 가려져 있었지만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수비도 한번 뚫리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중원과 수비는 애초에 좀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6경기에서 16골이다 이러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점도 13골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도 종종 어이없는 실수로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리그에서도. 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약화가 되면서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마츠 감독은 기존의 4-4-2보다는 미드필더의 숫자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4-3-1-2 포메이션 원래대로 하던 대로 가보자. 그래서 다카와 황희찬 그리고 오쿠가와를 이렇게 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도 결과는 좀 떨어졌죠. 결국에는 보강을 안 한 채로 뭐 홀란드 자리엔 다카, 뭐 미나미노 자리에는 오쿠가와가 들어간 셈인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황희찬으로서는 지금 남은 시즌은 아무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름에 이적할 때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데 조금 암울한 상황이라도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황희찬 선수에게는 어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기회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황희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황희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뭐 울버햄튼이라든가 프리미어 리그 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황희찬이 말 그대로 에이스이자 팀의 돌격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년가장.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더예요. 리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은 황희찬 선수가 팀을 이끌면서 잘츠부르크가 리그하고 오스트리아컵 우승을 차지한다면 황희찬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시쳇말로 얘기해서 황희찬 선수는 후반기에 개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프랑크푸르트전도 그렇고 린츠전도 그렇고 패트손 다카하고 오쿠가와 마사야가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다카가 홀란드 역할을 그리고 오쿠가와가 미나미노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만 둘 다 미흡해요. 다카 같은 경우에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을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다카 선수가 올 시즌에 17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득점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점이에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의 기여도를 봤을 때는 황희찬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고요. 훨씬. 네, 그리고 오쿠가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미나미노에 비해서는 확실히 패싱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술적인 전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오쿠가와 다카 그 외에도 뭐 세코 코이타 이런 공격수들과 황희찬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황희찬이 이 선수들을 끌고 나가면서 리그와 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잘츠부르크 그리고 황희찬 팬들은 유로파리그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정 1차전에서 1대4로 패배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축구가 모르는 거니까 2차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4대 1은 좀 힘들긴 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로파는 뭐 일단 2차전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기에 또 모습이 중요하겠네요. 잘츠부르크에게도 황희찬에게도. 지금 잘츠부르크가 린치하고 경쟁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거는 리그도 그렇고 컵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공격 쪽에서 황희찬과 다카, 오코가가 발이 맞지 않는 모습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능력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메프하고 유누조비치가 순간적으로 위치 선정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마치 감독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시마치 감독도 소위 얘기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왜 그러냐면 여름에 굴브란첸, 다브루 그동안 잘츠부르크를 이끌었었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홀란드, 미나미노, 황희찬으로 공격 라인을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박을 터뜨렸더니만 홀란드하고 미나미노하고 한 시즌도 되지 않아서 불과 반 시즌 만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기 다시 조합을 짜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시마츠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겠지만 황희찬 중심으로 해서 공격 라인의 득점력 극대화를 한번 꿰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황희찬 선수도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잘츠부르크의 후반기 성적은 제시마츠 감독과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듯 싶습니다. 뭐 유로파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뭐 리그 우승을 따고 이적하는 거랑 안 따고 이적하는 거랑 또 황희찬의 또 그런 협상할 때 유리함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 다르죠. 그리고 잘츠부르크는 더블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겨울에 두 명 물론 엄청난 선수지만 그 두 선수가 나갔다고 해서 순위가 팍 떨어지면은 또 황희찬 선수에게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진짜 후반기에 잘해가지고 황희찬 선수도 더 좋은 클럽으로 이적하기를 바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위기입니다.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이 위기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제시마츠 감독, 황희찬 선수 모두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그 맞아 페널티킥 때 황희찬이 골 넣은 게 페널티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네. 차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잘츠부르크가 어린 선수가 많다 보니까 다 의욕이 막 네네네. 넘치는구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후반기에 골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후반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전까지 3경기 치렀으니까. 그래도 3경기에 골이 없는 정도면 네, 골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자신이 차겠다. 그러자마자 네 하고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공격에서 얼마만큼 완전, 비중이 큰지. 미들맨이다.